님들 일본에서 한국어 진짜 쓰고 있는 거 아시나요? 진짜요? 진짜임. 예전에 번역 대참사 때도 이런 짤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진짜 寒いね. 진짜 어떻게? 요렇게 우리가 쓰는 진짜를 일본에서도 똑같이 음차해서 쓴다. 야, 김구 선생님 또 하늘에서 탭댄스 아닌가? 요새는 고작 요런 걸로는 간에 기별도 안 오실 것 같아. 말고도 또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일본 여행 가서 놀란 게요, 신지다이라는 호프집에 가서 메뉴판을 둘러보는데 닭육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육회인 거야. 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도 퍼졌어? 신기해서 좀 더 찾아봤는데 말이죠, 부추 육회? 가지와 아보카도 육회, 참치 육회. 아니 이게 뭔 육회야 씨발. 가만보리 날 것의 재료, 양념 무침, 노른자 토핑, 이 세 요소만 갖춰도 육회풍이라고 부르더라고. 얼뜨기가 없네. 육이 고기 육자인데 말이 돼? 심지어 한자권 나라인데 한참 잘못 쓰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당신, 콘소메 맛은 어떤 맛인가요? 옥수수 맛 아님? 네, 놀랍게도 콘소메에는 옥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콩소메는 프랑스의 맑은 수프 요리인데 우리나라에선 콘수프 비슷한 걸로 인식되고 있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외국어를 잘못 써도 단단히 잘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국어가 외국에서 이상하게, 그리고 밈까지 되어버린 경우를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뭔가 이상한 한국어들입니다. 블랙핑크, 요새는 개인 활동하며 각자들 잘 나가지만 그룹 활동 때도 뭐 그냥 레전드였죠. 애초에 데뷔 때부터가 남달랐거든. 저 말년에 데뷔했는데 내 후임들 최애가 싹 다 수렴되더라니까. 근데 데뷔곡 중 붐바야가 참 노래는 좋긴 한데 가사가 좀 난해합니다. 굳이 애써 노력 안 해도 모든 남자들은 코피가 팡팡팡 팡파라 팡팡팡팡. 누구 노래냐? 이것도 얘기 많이 나왔고요. 다른 가사를 보면 문을 박차면 당연히 누구라도 바라보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가사가 좀 난해했는데 사실 가장 난해한 건 제목이죠. 붐바야? 이게 대체 뭔 뜻인데? 딱 봐도 한국어는 아니고 영어인가? 그럼 영미권에선 어떻게 쓰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붐바야는 야스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단어다. 응? 야스요? 그럼 이 부분 가사를 해석하면 붐바가 오케이. 자, 당연히 원래 뜻이 야스인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 영미권 틱톡에서 붐바야가 야스란 뜻으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Do you know what that means? They did the Boombaya. The Boombaya. And they're not even married. 대체 왜요? 그 이유는 네이버에도 나와있지 않다. 네, 찾아봐도 자동 검열을 피하기 위한 은어란 설명뿐 왜 붐바야가 야스로 쓰이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뇌피셜을 써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그래서 불핑은 붐바야를 무슨 뜻으로 쓴 거냐, 사실 아무 뜻도 없는 추임새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붐샤깔라까랑 에헤라디아 정도랑 비슷하단 거죠. 이게 붐바야의 원래 제목은 오빠야였거든요. 아니 좀 그잖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오빠야는 좀 하고 반대를 한 덕에 붐바야로 바꿔 나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붐바야 노래에 개 뜬금없이 이런 추임새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그 흔적인 거지. 근데 이 후일담이 밝혀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붐바야의 뜻을 추론해 왔는데 어떤 가설들이 있었냐. 하나, 킬 힘이란 뜻의 붐베이에서 따온 말이란 가설. 1974년에 열린 권투계의 레전드 매치 조지 포먼 대 알리. 당시 경기는 콩고에서 열렸습니다. 알리를 응원하던 콩고인들이 관중석에서 라며 연호했는데요. 이 연호는 여전히 아이코닉한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따온 말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붐베이예보다는 보마예로 표기하는 게 훨씬 일반적일 뿐더러, 아니 붐바야 가사를 보면 뭐 오빠 하고 불러놓고 뒤통수 냅다 갈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죽이겠다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죽인다로 바꿔보면 이게 저주불이지 뭐 노래야 씨발. 아무튼 이건 글자가 비슷한 김에 끼워 맞춘 느낌으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다음 가설, 섹슈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붐바에서 따온 말이다. 찾아보면 붐바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섹시한 여자 혹은 포르노그래피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나온 가설인데요. 그래, 이건 차라리 금마 담거라 란 해석보다 훨씬 일리가 있죠. 가사도 오늘 밤 너랑 춤춘다는데, 근데 이것도 좀 억지 가설이었어요. 왜냐면 얘네가 근거라고 들고 온 게 얼반 딕셔너리란 사이트의 정의였는데, 여긴 공신력 있는 사전이 아니라 해당 단어의 정의를 아무나 등재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지식인 비슷한 사이트 거든요. 심지어 조실비도 존망한 어그로 답변을 캡처에다가 근거라고 달아놓은 게 참 너무 억까잖아. 그래도 진짜 그렇게 쓰이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님?
물어나 볼까요? 오케이 구글, 붐바 뜻이 뭐야? 분발은 존나 큰 맥주잔입니다. 네, 맥주잔이래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 오빠야가 바뀐 것이다 라는 공식 입장까지 나오며 완전히 사장된 가설들인데, 근데 이 억가 가설이 어떤 스노우볼을 굴렸냐면요, 우린 붐바야가 한국어가 아니니 외국에서 레퍼런스를 찾았잖아. 근데 외국에선 한국 노래니까 한국에서 레퍼런스를 찾은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붐바야 뜻이 뭐지? 응? 야스라고? What does Bumbaya even mean? Wait, it means yas? 세계 최초 자가증식형 레퍼런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미권에선 쉽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만 한 게 붐붐이 야스의 슬랭으로 쓰인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붐붐붐붐이라고 한때 되게 유행한 댄스곡이 있는데 가사를 보면 너와 함께 내 방에서 밤새도록 붐붐을 하고 싶다. 아니 씨발, 붐붐이 뭐 칼바람 나락은 아닐 거 아니야. 말고도 베트남 쪽에서도 퇴폐업소를 붐붐마사라 부른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연상하기 쉬운 어감인가 봐요. 이런 흐름을 쥔 채 붐바야는 야스로 포지셔닝 됐고, 틱톡에서도 붐바야를 그 뜻으로 사용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탑니다. 또 붐바야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뜻을 종잡을 수 없는 외계어다 보니 붐바야가 대체 무슨 뜻이지? 하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 참 궁금하게 만드는 말이거든. God damn. Oh my god, what is that? Oh my god! What is that? 자, 여기까지 붐바야가 야스가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 봤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근데 붐바야는 한국어가 아니지 않음? 어? 불핑 얘기한 김에 K-팝 얘기 좀 더 해봅시다. K-팝의 영향으로 외국 쪽에선 한국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애교, 대박, 오빠, 사재기 등등 생각보다 세세하게 사용하는데, 근데 좀 이상하게 쓰이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 주로 인지도가 없는 무명 아이돌을 가리키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듣보잡을 누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할 것까지 있나요? 뜻은 통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긴 한데 이걸 아예 명사처럼 쓰는 게 좀 골 때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말이죠, 그녀는 누구 그룹 수준의 예산으로 역사를 만들어냈다. 망돌 수준의 예산으로 이 정도 콜 뽑아냈다 란 뜻이고요. 앤믹스, 이건 전혀 누구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대충 나작도 랩믹스 어디 갔어, 월클 다 됐네 란 뜻이고요. JYP, 빅3 기획사면서 왜 자꾸 누구 컴퍼니처럼 행동하는가? 이건 왜 자꾸 조소처럼 운영하냐는 불만을 표현한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진짜 약간 좀 이상하다니까. 이러니 좀 아이러니한 글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Who's this 누구? 누구이?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웃기잖아. 말고도 골 때리는 다른 표현들을 보자면, 듣보들이란 뜻의 a bunch of 누구스, 듣보 중에 듣보란 뜻의 누구스트 누구 오버올 누구들. 이게 단어 체급이 참 높더라고. 실제로 트위터에서도 과소평가된 K-팝 그룹들을 디깅하고 홍보해주는 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의 이름도 누구 프로모터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룹의 인지도가 슬슬 올라오면 하프 누구, 이제 월클 다 됐다 하면 누구 그레듀에이트, 무명이었던 시절은 누구들아 부른다는 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선 가치 중립적인 누구가 외국 K-팝 팬덤에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게 됐죠. 그러다 보니 좀 괜한 잡음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2023년 엠넷에서 퀸덤 퍼즐이란 서바이벌 방송을 방영했어요. 전 현직 아이돌 멤버들이 모여 경쟁하는 방송이었는데, 여기에 태국의 걸그룹 BNK48 출신인 파이란 사람이 출연합니다. 첫 등장 당시 그녀를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시지? 라고 반응했는데, 근데 이 장면이 태국 트위터 불판에 오른 거야. 진짜 너무 놀리는 듯 최초의 태국인 출연자인데 어떻게 시작부터 이렇게 매기냐? 이게 아무래도 불러놓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 장면이라 충분히 무안할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과 연출을 굳이 넣었다는 게 시청한 태국인들 입장에선 불쾌할 수도 있는 거 이해는 가죠. 근데 태국인들이 더 불탔던 이유는 바로 누구란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태국에서도 누구를 로 그 뜻 그대로 쓰고 있거든. 님들, 태국에선 누구가 경멸적인 뉘앙스지만 한국에선 단순히 의문사로 쓰이니까 진정 좀 하셈. 이런 사건이 생길 정도로 누구는 고유의 뜻을 가지게 된 거죠. 말 나온 김에 누구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키아. 설마 이건 기아 타이거즈에서 유래된 건가요? 아닌데요? 누구랑 용례가 똑같은 밈입니다. 키아는 2002년에 데뷔한 당시 꽤 잘 나간 뮤지션인데요. 시간이 지나며 점점 활동이 뜸해져 대중의 기억에선 잊혀져 갑니다. 이후 2014년에 한 여성이 거의 울다시피 하며 키아와 찍었던 사진이 게시되었는데, 여기다가 어떤 놈이 이거 합성 아니냐? 2014년에 키아 만났다고 울 사람이 어딨어? 아니 이 새끼 뼈를 씨발 정권 찌르기로 때리네. 덕분에 키아에도
듣보잡이란 뜻이 붙게 된 거죠. 아무래도 키아가 흑인이다 보니 주로 흑인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밈입니다. 오늘 아이스 스파이스 주변에 진짜 씹듣보들밖에 없었네. 보시다시피 누구랑 완벽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키아가 흑인 버전 누구처럼 쓰이는 그 개 골 때림 라는 말이 달린 거 보면 누구든 키아든 각 커뮤니티에서 자기 자리는 확실히 잡은 것 같죠. 요새 서울 집값은 어떤가요? 저는 못 버티고 결국 시골로 도망쳐 왔는데 이 서울은 너무 꽉 들어차서 신도시들이 많이 핫하죠. 분당, 광교, 판교, 위례, 송도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핫한 곳이 어디다? 동탄이다. 왜요? 그 이유는 네이버에도 아주 잘 나와있다. 각 집단을 상징하는 의상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일종의 기본 커마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건달은 정장, 트로트 가수는 반짝이 옷, 공대생은 체크난방, 래퍼들은 세깅 팬츠. 일진은 뭐 시대별로 변해왔고요. 그럼 젊은 기혼녀, 흔히 미시하면 어떤 의상이 생각나시나요? 아무래도 타이트한 롱 원피스죠. 이런 걸 흔히 펜슬 드레스라 하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자주 연관짓는 의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옷을 미시룩이라 부르곤 하죠. 근데 아무래도 기혼녀가 이런 옷을 입는다면 패션에도 관심이 많으면서도 평소 몸매 관리를 투철하게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런 젊은 기혼녀분들이 어디에 많이 거주하시느냐? 위례, 광교, 판교, 동탄과 같은 신도시입니다. 실제로 신도시 부부의 모습을 그려낸 피식대학의 05학번 이주 히어에서도 아내분의 기본 복장은 항상 이 펜슬 드레스죠. 때문에 미시룩이 신도시 룩으로 불리거나 송도, 광교, 동탄 룩 등 아예 지역 이름으로까지 불리게 됩니다. 그러다 점차 동탄으로 수렴되며 이런 펜슬 드레스 스타일 자체가 동탄 룩으로 불리게 된 거죠. 아니 이 새끼 외국에서 이상하게 쓰는 한국어 설명한다더니 지 취향 소개하고 있네. 오해예요. 제 취향은 청바 오해예요. 실제로 서브컬처 쪽에서는 동탄이 잘못돼도 뭔가 단단히 잘못된 느낌으로다가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동탄 드레스라고 검색해보면 말이죠. 와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색 펜슬 드레스가 잔뜩 나옵니다. 이런 의상, 나이대, 분위기는 독보적이라 이에 대한 니즈는 항상 존재해왔는데 이걸 정확히 명칭하는 키워드가 외국엔 없었더라고요. 그나마 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괴가 좀 다르죠. 그런 와중에 이 모든 걸 함축한 동탄이란 키워드가 니즈에 꼭 맞아떨어졌기에 이렇게 퍼져나간 게 아닐까. 덕분에 여러 작품이 끊임없이 나왔고 아예 에셋을 디자인할 때도 동탄 드레스란 이름을 붙이는 등 서브컬처 쪽에선 확실히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그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게요, 석호 같은 서브컬처 행사에서 코스어분들이 동탄 룩을 코스프레 하기도 하고요, 아예 동탄 스타일을 토대로 오리지널 피규어가 제작되기도 합니다. 피규어의 이름은 당연히 동탄. 아마 그림으로만 본 외국인이 한국 놀러와서 동탄 보면 어떻게 도시 이름이 동탄? 하고 웃지 않을까. 근데 아이러니한 점은요, 우리나라에선 이 피규어가 젠더 갈등에 휘말리며 그냥 미녀 피규어란 이름으로 강제 개명당했다는 거. 아니 동탄의 원조 나라에서만 동탄 못 쓰는 거 이거 맞냐? 또 보죠.